이따위 쓰레기를 어디서 선물이라고 내미는 건가? 장모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를 찢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그 한마디. 낡은 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강지훈입니다. 그가 정성 들여 준비한 소박한 상자는 그 순간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도리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갑니다. 주위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지훈의 아내 김수진의 애처로운 눈빛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모든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는 복수의 서막릴 뿐입니다. 강지훈. 그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모욕에서 시작될 그의 복수는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가난한 사위라며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려던 남자가 결국 그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다시 그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성대한 연회장입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밝혀 있고 긴 테이블은 하얀 테이블보로 덮여 있습니다. 고급 음식들이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의 70번째 생일 축하 만찬입니다. 이곳에는 업계의 거물들, 정치인들, 언론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지훈은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테이블 한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구두는 낡았고 넥타이도 싼 것입니다. 주변의 반질반질한 명품 정장들과 비교하면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손에는 소박한 종이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도 없고 비싼 리본도 없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의 중앙에 우아하게 앉아 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박 여사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 여사는 지훈을 흘겨봅니다. 눈빛이 한순간 차가워집니다. 저게 누군가 해요? 이런 초라한 사람이 여기 왔나? 우리 딸의 남편이라는데 정말 한심한데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집니다. 그 웃음이 식당 안을 메웁니다. 지훈은 상자를 앞으로 내밉니다. 상자 속에는 정성스럽게 싼 목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박 여사는 상자를 손도 대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상자를 휙 날려버립니다. 상자는 바닥에 떨어지고 목도리가 흰 대리석 바닥에 흩어집니다.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이딴 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선물한다고 해요? 정말 못났어. 어디 시골에서 온 건가요? 이 정도 선물을 주는 사람은 처음 본다니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리며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지훈의 아내 김수진이 서둘러 일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 하시면. 박 여사는 딸을 돌아봅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남편을 두고 뭐 하는 거니? 우리 가문의 얼굴을 다 까먹었어. 정말 한심해. 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집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굳게 잡고 일어섭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입니다. 가나 패션의 회장실입니다. 재무팀장 이 과장이 박 여사의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으로 만찬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입니다. 이 과장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지난 분기 자금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1금융권의 차입금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합니다. 유동성 확보가 긴급한 상황입니다. 박 여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습니다. 괜찮아요. 항상 이 정도는 헤쳐나갔잖아. 우리 가나패션은 30년을 버텨온 회사예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과 수진은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불을 끈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지훈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모두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아이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수지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댑니다. 이윽고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잠이 듭니다. 모두가 잠든 침묵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옵니다. 거실의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가나패션 내부 비리 자료와 채권 구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유성홀딩스의 최익현 비서실장입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지시를 기다립니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의 눈빛은 강해지고 이마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지시사항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즉시 실행 바람. 박 여사 편의점 방문 시점에 맞춰 재무팀을 통한 자금난 보고 전달. 동시에 제2패션과의 밀약 진행 상황 확인. 최종 목표는 3주 내 자금난 극대화. 편의점 입구입니다. 박 여사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정차합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로 가게에 들어섭니다. 점장은 계산대 뒤에서 고객을 맞이하려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 여사는 점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부르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기요, 강지훈이라는 직원 있잖아요. 점장이 다가옵니다. 박 여사는 미리 준비된 봉투를 내밉니다. 그녀의 명령조가 명확합니다. 이 사람 오늘 즉시 내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채용하지 마세요. 이 봉투에 든 것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한 구석 테이블입니다. 박 여사와 조 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조 사장은 경쟁사 제2패션의 수장입니다. 박 여사가 조 사장의 손을 잡으며 친근하게 말합니다. 조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조 사장은 와인잔을 들었다 놨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박 회장님.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 아닙니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힙니다. 그 같은 시간 강지훈은 유성홀딩스의 최익현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나패션의 제1금융권 부채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 약 200억 원대의 채권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채권단에 긴급 자금 회수를 통보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3주 내에 모든 자금 회수 소환장을 보낼 것입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며칠 뒤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뭐라고? 채권단이 긴급 자금 회수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이자도 내왔잖아.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사무실의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가나 패션 회의실입니다. 임원들이 모여 앉았을 때 박 여사는 침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채권단에서 긴급 자금 회수를 요구했어요. 우리는 현재 유동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주 안에 250억 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전화를 끊고 천천히 올려다본 박 여사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제이패션이 우리의 핵심 계약을 모두 가로챘어요. 조 사장이 전화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디자인을 베껴서 자신들의 상품으로 출시하려고 해요. 임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박 여사는 탁자에 손을 얹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우리 회사가 끝났구나. 정말로 끝이다. 30년을 걸쳐 쌓은 회사의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 여사의 저택 현관 앞입니다. 모든 분노가 폭발합니다. 박 여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짐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박 여사는 고데기를 한 머리를 쓸어내립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했구나. 우리 회사를 망친 게 당신이야. 지훈은 담담한 표정으로 짐을 주웁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버려. 그리고 우리 딸에게서도 멀어져. 수진이 현관문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릅니다. 지훈아. 지훈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후회는 없고 오직 차가운 결연함만 있습니다. 짐을 챙겨. 우리 나가자. 수진은 한순간 서성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 그녀도 짐을 들고 나옵니다. 박 여사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지훈과 수진입니다. 수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허름한 옥탑방입니다. 벽지가 헐어 있고 천장에는 물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집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훈은 상심에 잠겨 있는 수진 옆에 누워 있습니다. 괜찮아. 우린 함께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수진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댑니다. 이윽고 그녀는 깊은 수면으로 빠져듭니다. 지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옥탑방의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에 앉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켭니다. 화상 통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화면 너머에 해외 투자 자문사 대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투자사 대표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 대표님, 가나 패션 인수 계획은 순조롭습니다. 현재 박 여사의 회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훈은 무표정합니다. 투자 설명의 날짜를 5일 뒤로 확정해 주세요. 모든 서류를 최종 점검하세요. 법적으로 아무 흠도 없어야 합니다. 투자사 대표가 응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화상 통화가 끊깁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야경은 희미하고 멀게 보입니다. 옥탑방은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홀로 남겨진 집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과 서류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누릅니다. 긴급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5일 뒤에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주소록을 뜹니다. 사업 관련 인맥들의 번호가 하나둘 눌립니다. 밤새 박 여사는 전화를 합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나세요? 네, 저 박 여사입니다. 투자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지쳐 있습니다. 화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입니다. 고급 호텔의 대회의실입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밝혀 있고 긴 테이블에는 서울의 유명한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앞에 선 채로 소개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했고 고급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납니다.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박 여사가 설득하듯 말합니다. 가나 패션은 30년의 전통과 명예가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업계의 개척자입니다. 현재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단지 성장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투자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들어선 인물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 흰색 셔츠, 고급 실크 넥타이. 그의 구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진짜 가죽입니다. 마치 왕처럼 그는 걸어갑니다. 강지훈입니다. 박 여사의 몸이 경직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단상으로 향합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춥니다. 박 여사 옆에 있던 민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섭니다. 누구세요? 지훈은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는 천천히 턱을 들어 모두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강하고 명확합니다. 강지훈입니다. 유성홀딩스의 자회사인 JH 인베스트의 대표이며 현재 가나패션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근거림이 일어납니다. 휴대폰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최익현 비서실장이 민 변호사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정중하게 한 폴더를 내밉니다. 회사 등기부,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정본입니다. 민 변호사는 폴더를 받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모든 혈색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원격 제어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타납니다. 지훈이 선언하듯 말합니다. 저는 오늘 투자가 아닌 다른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경계로 변합니다. 지훈이 냉정하게 계속합니다. 가나패션의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고요해집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갑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한층 밝아집니다. 마치 심판정의 조명처럼. 지훈은 원격 제어기를 들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지훈이 말합니다. 가나패션의 내부 비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공증된 기록이며 관련 기관에 제출 가능한 법적 증거입니다. 화면이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료는 탈세 정황입니다. 지훈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난 3년간 탈세액만 8억 원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페이팔 계좌로 2억 5천만 원이 흘러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메모를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재무제표 조작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합니다. 회사의 실제 순자산은 공시된 금액의 겨우 30% 수준입니다. 공시 자산이 1천억이라면 실제 자산은 300억에 불과합니다. 지훈의 한마디 한마디가 박 여사의 가슴을 내려찍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된 흔적들, 고급 호텔 숙박, 명품 보석 구매, 미용 시술, 성형 시술. 지훈이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박 여사 본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기록이 지난 3년간 약 18억 원입니다. 월 평균 5천만 원씩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일어섭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관련 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는 회사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만약 지금 신고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회사를 살리고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박 여사가 일어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거짓이야. 조작이야. 이건 내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야.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박 여사가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잠깐 여기요. 제발 얘기를 들어봐.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야. 투자자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박 여사, 지훈, 그리고 임원들만 남습니다. 지훈이 제안서를 꺼냅니다. 그것은 얇은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파산을 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발적 인수.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박 여사가 제안서를 집어들고 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극심하게 떨립니다. 가격은 정말 모욕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시장가의 겨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박 여사가 제안서를 내팽개치며 소리칩니다. 이건 사기야. 이건 강탈이야. 불법이야.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 꾸러미를 제시합니다. 모든 절차는 완전히 합법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정당한 평가입니다. 회장님께서 검토하실 서류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문서들입니다. 민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읽고 또 읽습니다. 이건 모두 합법적입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의 몸이 흔들립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나 패션의 임원실입니다. 인수합병이 완료된 다음 날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훈은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합니다. 기존 임원진은 모두 해임됩니다. 신규 경영팀이 회사의 전면 개혁을 진행할 것입니다. 박 여사가 일어섭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30년을 세운 회사인데. 지훈은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회장님께서는 특별 고문의 직책을 박탈당하십니다. 현재 박 여사님은 이 회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박 여사의 몸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의자에 무너집니다. 오후 뉴스 방송국입니다. 뉴스 자막이 나타납니다. 가나 패션, 적대적 인수합병 완료.
신규 경영진 지훈 회장 취임. 뉴스 앵커가 공식적인 톤으로 보도합니다. 유성홀딩스 자회사인 JH인베스트가 가나패션을 인수했으며 신임 대표 강지훈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탑방입니다. 수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지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 있고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거립니다. 수진이 놀라서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게 뭐?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화면 위에는 지훈의 얼굴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마지막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 여사 비리 전격 수사. 강 회장의 고발로 드러나. 수지는 벌떡 일어섭니다. 지훈이 새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수진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지훈아. 지훈이 돌아봅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수진. 수진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뉴스에 봤어. 넌 언제부터 이 계획을? 지훈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수진 앉아. 수진은 앉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눈물이 맺힙니다. 대답해줘.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우리가 쫓겨난 것도 어머니를 파멸시키는 게 목표였어? 지훈은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이 가장 큰 대답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쫓아내던 그날, 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지훈이 대답합니다. 거짓이 아니야. 수진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넌 계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했어. 나를 이용했어. 지훈이 손을 내밉니다. 그게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수지는 그 손을 피합니다. 당신을 모르겠어. 내가 알던 사람은 이렇지 않았어. 지훈이 말합니다. 난 한 사람도 아니야.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어. 수진이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킵니다. 강한 부분? 이게 강함인가? 이 화려한 사무실? 이 모든 돈과 권력? 이건 강함이 아니라 악이야. 지훈이 다시 손을 내밉니다. 수진. 수진은 몸을 돌립니다. 날 시간을 줘. 날 혼자 있게 해줘. 지훈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수진, 제발. 지훈이 그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훈은 혼자 남겨집니다. 사무실의 창문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회사, 돈, 권력, 명예.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대표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누군가가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박 여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과거의 박 여사가 아닙니다. 예전의 우아한 외모는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그녀의 치마는 주름져 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도 거의 없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그림자입니다. 그녀는 걸어오기보다는 끌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박 여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에는 한 무릎만, 그 다음 두 무릎 모두. 박 여사가 우는 목소리로 빌어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손이 바닥을 두드립니다. 박 여사가 계속합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제발. 회사만은 되돌려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회사는.
제 인생입니다. 제 존재입니다. 회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멈출 수 없습니다. 지우는 일어섭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컴퓨터 스크린을 켭니다. 화면에 지훈이 박 여사의 생일 만찬 영상을 재생합니다. 박 여사는 영상 속에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게 누군가예요? 이런 초라한 사람이 여기 왔나?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박 여사의 손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내팽개치는 장면. 박 여사가 영상 속에서 내뱉습니다. 이딴 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선물한다고 해요? 정말 못났어. 어디 촌 구석에서 온 건가? 영상 속 사람들이 웃습니다. 박 여사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본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영상이 끝납니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린 것, 채권단에서 긴급 자금 회수를 통보한 것, 모두 제가 설계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떨굽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제이패션의 조사장이 계약을 가로챈 것도, 디자이너들이 떠난 것도 모두 제 계획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 여사는 대답이 없습니다. 지훈이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당신이 저를 모욕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그 장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표정, 모두 저장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도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립니다. 지훈이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초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라함은 옷이 아닙니다. 초라함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지훈은 창문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박 여사는 혼자 남겨집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진이 대표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통유리로 된 복도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져가는 어머니, 그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남편. 그 두 모습이 그녀를 찢어놓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대어 섭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러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습니다. 여러 번. 목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흐느낌입니다. 그것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바닥에 앉습니다. 복도의 하얀 타일 위에 무너져 앉은 그녀의 모습. 그녀의 양손이 얼굴을 덮습니다. 신체가 계속해서 떨리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됐습니다. 가나 패션의 신사옥 로비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사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입니다. 전시 공간에는 회사의 새로운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갤러리의 벽을 장식합니다. 로비 한켠에는 가나 패션 신임 경영진 취임 1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현수막이 있습니다. 수진 장학재단 개설 1주년 기념.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고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텅 빈 것이 있습니다. 낡은 옥탑방입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별거 상태입니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책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지만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출했던 지훈이 문을 엽니다. 그는 손에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검은색의 고급스럽게 포장된 봉투들. 수진이 돌아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수진,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제발.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을 내려놓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습니다. 수진과는 한 팔 거리의 거리를 두고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이 6개월간 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복수가 뭔지, 성공이 뭔지, 그리고 난 누군지. 정말로. 수진은 지훈을 바라봅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모욕했을 때 난 그것이 견딜 수 없었어.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내가 복수를 시작한 이유는 아니었어. 수진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이유였어? 지훈이 수진을 바라봅니다. 당신이었어.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당신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난 그것을 바꾸고 싶었어. 당신이 당신 어머니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지훈이 첫 번째 봉투를 내밉니다. 가나 패션의 주식 5%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수진이 봉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지훈이 2번째 봉투를 내밉니다. 수진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 연 5천만 원 규모로. 현재는 이미 1,000명의 학생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들었다 놨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뭐? 보상? 위자료? 아니면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 지훈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당신이 나한테 바라던 그 사람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훈이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복수는 날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얻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무의미했어요. 당신 없이는. 수진이 일어서서 지훈의 뒤에 섭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 화려한 사무실도, 성공도, 모든 게. 난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동시에 가장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지훈이 돌아선다. 그의 눈빛이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직하고 절실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당신을 이용했으니까. 당신의 고통을 계획의 일부로 만들었으니까. 난 단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남편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진심인 그 사람으로.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그 입술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어렵게 말합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이 한 발 다가섭니다. 그의 손이 수진의 뺨에 닿습니다. 지훈이 속삭입니다. 시간을 가져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난 여기 있을 거고 당신의 결정을 기다릴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려도. 수진은 눈을 감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수진이 눈을 엽니다.
지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 속에는 더 이상 냉혹함이 없습니다. 대신 절실함과 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수진의 손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가슴에 닿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의 햇살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수는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강지훈은 가나 패션을 손에 넣었습니다. 회사, 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상처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버려집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을 복수로 갚는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던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던 것들을 말입니다. 강지훈과 김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서와 회개의 문턱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우리를 이어가게 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